네, 안녕하십니까. 투수 행진입니다. 제구력 시리즈 마지막 편 3편을 꽤 오랜 기간 올리지 못했네요.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늦었습니다. 자, 제구력 향상을 위한 그 마지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3편은 심장과 멘탈이라고 전 영상에 언급해 드렸죠.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장과 멘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마시고요. 가볍게 듣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심장은 약간 좀 코믹 버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습게 듣지 마시고요.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멘탈하고 연결된 부분일 수 있는데 잠시 멘탈과는 다르다라고 분류를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변에 마운드가 아닌 곳에서 평소 캐치볼 할 때 공을 그렇게 잘 뿌리는데 마운드만 올라가면 제구가 똥망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? 꼭 있을 거예요. 진짜 있을 겁니다. 없다면 야구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. 만약 투수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내가 마운드 위에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떨린다면 투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어떤 사람도 긴장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. 다 조금씩은 긴장을 하고 떨기도 하죠. 그러나 유독 정말 심장이 유독 두근두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자신이 몇 번을 계속 마운드에 올라갔는데도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투수는 접는 게 좋습니다. 심신 건강에 해롭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수는 다른 야수들의 기대와 부응에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 너무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어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심장은 두근두근되고 그로 인해 볼질을 마구 해대다가 강판당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정신건강과 심신건강을 위해 투수를 접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우리는 투수를 선망하긴 하지만 때로는 모두가 즐겁게 야구를 하기 위해서 던져져야 하는 이 중책을 소화시키기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게 자신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때로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투수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 당장 투수를 안 한다고 야구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야구에는 투수 말고 포지션은 많습니다. 다양한 포지션을 해보시면서 계속해서 투수라는 보직을 두드려 보세요.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공을 많이 던져보세요. 그리고 그렇게 공 하나하나가 0점을 잡혀 나갈 때쯤 마운드와 가까워지시면 됩니다. 마치 연애할 때 당신 자신의 와이프를 현재 지금의 느낌으로 느껴질 때까지. 자, 마지막입니다. 멘탈.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됨에도 이 멘탈이 약하면 정말 투수로서는 그 마운드에서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. 팀의 에이스라면 더더욱이 이 멘탈이 강하게 요구됩니다. 투수는 다른 야수들과 달리 또 다른 멘탈리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은 분명한데요. 마운드에 올라간 이상 최대한 내가 상대방의 타자들과 싸우면서 우리 팀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도 필수 요소일 것입니다. 강력한 구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몇 대 쳐맞다 보면 또 쳐맞을까봐 또 맞으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으로 자신의 공을 제대로 뿌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. 야구는 확률의 스포츠 아닙니까? 아시죠? 내가 공을 던질 때 공을 그라운드 안으로 칠 확률은 네, 맞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반반입니다. 50%입니다. 그런데 이마저도 50%로 그라운드로 쳤을 때 8명의 야수들이 공을 잡아주고 아웃을 만들어줍니다. 그럼 안타가 될 확률은 줄어듭니다. 이 쉬운 산술적 값을 알면서도 막상 마운드에 올라가면 계속 두드려 맞을까봐 던지질 못합니다. 투수는 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. 제 삼촌이 한때 복싱을 했었는데 그 덕에 제가 어릴 때 잠깐 삼촌한테 복싱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. 삼촌이 제게 맨 처음에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맞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 때릴 수도 없으니까 처음엔 절대적으로 그냥 무조건 맞으라는 거였어요. 그렇게 맞다 보면 맞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때리는 눈이 보인다고. 저는 이게 투수한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맞는 걸 두려워하면 내가 지금 던져야 할 공을 분간해내지 못해요. 투수는 맞는 보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
내가 어떻게든 삼진을 잡고 헛스윙을 이끌어내서 잡는 걸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힘이 들어요. 타자들은 내 공을 치고 나는 수비의 도움을 받아 아웃을 만들어낸다. 수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에러를 하거나 평범한 플라이볼을 잡지 못해서 멘붕이 오면서 궁시렁 되면서 점점 멘탈이 나가는 상황을 겪는 이런 투수들. 저는 게임에 임할 때 내가 던질 수 있는 공을 타자가 잘 치든 못 치든 상관없이 던집니다. 정말로. 저는 볼질 없이 내가 던질 수 있는 공을 던진다. 그리고 그 이후의 인플레이 상황은 나랑 전혀 상관없다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. 야수들이 왜 쳐맞냐, 잘 좀 던져라 하면 우리 그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의 기성용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해요. 저는 저의 공을 던질 뿐이고 수비가 잘 잡아주면 수비 덕에 이긴 거고 수비가 잘 못 잡아주면 수비 덕에 패한 거다. 하지만 수비 탓은 하지 않죠.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. 한 경기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현재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.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수정할 시간과 여유가 없게 되죠. 결과가 좋았어도 내가 던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은 잘못된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투수는 혼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.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어떤 날에는 4이닝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4이닝 완벽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에도 결과는 나쁘지만 그 과정이 괜찮은 날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결과가 좋았다 해도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, 흔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복귀하듯이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죠. 그냥 결과가 좋았으니 그날은 기분 좋게 뒤풀이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복귀하는 게 멘탈을 잡아주는데 아주 좋습니다. 바둑 기사들은 게임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복귀라는 훈련을 한다고 하죠. 뭐 말하면 입 아프지만 야구도 게임이고 투수는 더더욱 야구라는 스포츠를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죠. 투수가 내가 1이닝을 던지든 5이닝을 던지든 피칭을 하고 난 후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발전은 없을 겁니다.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면 게임 끝나고 게임원 기록지를 보면서 당신의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한 타자들의 기록을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타자와의 승부가 떠오를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의 상황, 당시의 나의 마음, 그리고 내가 대처한 그 상황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. 게임이 끝나고 회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날 게임의 복귀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세요. 그렇다고 기록 하나하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. 뭐 다 알아들으셨죠? 이 복귀를 함과 안함의 차이는 계속해서 투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의 나와 현재의 나의 차이를 미래에는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총 3편에 걸쳐서 제구력 향상을 위한 행진만의 저만의 노하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.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나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이쯤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다음에도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